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년 12월에 철학과 현실 겨울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특별 자담회 형식으로 오늘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철학과 현실에서는 과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인력,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국이 갖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그 자담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부터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바쁘고 또 사회 각 분야의 리더십 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주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또 컨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건대 공학하시는 박창규 교수님이 최근에 이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분은 한마디로 엄마 기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 시대가 지나가는데 그 대량 생산을 커스터마이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보면은 제가 잘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사이트에 갔을 때 제가 관심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 있는 것이 먼저 뜨고, 그런 식으로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성향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라고 특강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있겠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슈밥이라는 분이 그걸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그 용어를 들었을 때 바로 불과 얼마 전에 3차 산업혁명 얘기를 또 제레미 리프킨 박사가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의구심을 좀 가졌고요. 실제로 지금 프랙티컬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한민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1,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산업혁명의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요체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드라이브 되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핸들링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되니까 다 되는 거라서, 하여튼 변화가 있을 거란, 큰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이름 어떻게 붙이냐면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역량 등을 봤을 때 이러한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문제는 좀 이따가 우리의 사회 역량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주변 이야기를 하고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의 여러 역량이 여기에 지금 대체하기에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여태까지 발전한 거는 남이 하는 거를 잘 따라서 발전한 거고, 그래서 거의 선진국의 문턱까지 와 있는데, 저는 학문을 봐도 왜 노벨상 못 뺐냐면,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바로 쫓아가서 하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는 참 잘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업적도 많이 내고, 근데 남이 안 한 걸 처음 시작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이 축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도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야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게 팍 터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배워온 거를 잘 한 거 정도에서 이제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남이 안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교육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먼저 제조나 그런 데 보면은 옛날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거를 저희가 빨리 해서 좀 싸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이었다라고는,
이제 중국이 또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중간에서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는 중국한테 밀리는 시대가 이미 왔거나 곧 올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는 새로운 넛 크래커. 예.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뭔가가 크냐 작으냐 예를 들면요. 뭔가를 이제 그 설명하려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에 비해서 이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역량이 뭐 서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크냐 작으냐 주로 이제 저희가 비교하는 건 대개 이제 저보다 뛰어난 서구의 어떤 인프라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구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그림 같은 걸 많이 좋아하는데 역량이라는 것을 저는 형이 하학적인 어떤 측면과 형이 상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하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 물리계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좀 서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쪽에서는요. 네. 뭐 우리 기초물리, 이론물리학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 시작해서 어떤 실험에 기반한 어떤 그 논리적인 전개, 그래서 그거에 기반한 또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능력은 여전히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형이 상학적인 어떤 능력, 그러니까 사고하는 종합적으로 좀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추론 능력 같은 거는 그렇게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죠? 예. 그 문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문화의 기능. 예, 서구의 환원주의가 아니라 우리 원래부터 뼛속 깊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해왔고, 홀리스틱한. 예, 홀리스틱한 방식이고, 또 특히나 직관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고, 따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저는 상당히 상위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이 하위에 있는 이 형이 하학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이런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종합적인 추론 능력도 같이 융합하면 좋지 않을까. 얘가 저 하나의 좋은 예를 들어드린다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비틀즈에 뭐 비유될 만큼 BTS가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키워드, 뭐 예. 인공 로봇, 가상기술 이런 예,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개인 의료라든지 그러한 쪽에 더 경쟁력을 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예. 분석이 부족하니까 점점 우리는 그 소위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갈수록 경쟁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공학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어떤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설명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가장 명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떤 그런 공학적인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을 때는 자연적인 전환에 의존했어요. 즉 식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햇빛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그런 요소를 결합시켜서 그거를 일종의 우리 포도당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전환기란 말이 사람이 그런 전환 기술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이런 자연 전환기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연 전환기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력이라든지 또 지금은 더 나아가서 사고하는 능력까지 기계에 의한 인공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상당부 의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쭉 일관되게 발전이라는 걸 기술 전환, 기술의 발전이 이런 걸 본다면 당연히 다음 전환은 어디에서 고부가같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인공지능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다시피 이건 사고의 어떤 측면에서의 기계적인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계적이고 아주 방대한 것들을 연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전환시킨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면 저는 기계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4차 산업하고도 관계는 좀 돼 있는 게 이제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로만 유튜브 한 거거든요. 유튜브 아니면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성공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립된 그런 뭐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자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하고 관계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감대라는 게 아마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일상 같은 거 올려 SNS로 계속 예, 예. 계속 올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과연 새로운 기술, 문화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베스트 팔로워 때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새로운 걸 우리가 창출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기분이 좋은 일이니까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왜 꼭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만 되는 것인가? 새로운 걸 창출한다는 뜻은 엄청난 리소스 알로케이션, 투자도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기다림과 실패율, 그걸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데 한국의 전체 나라의 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마케팅, 그 시장의 크기가 과연 그런 일을 우리가 강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 더 부가가치가 생긴다. 처음에 거둬들은 사람, 처음에 주장한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서 가치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뒤에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턴이 작다. 이렇게 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인지